그때 맨날 돈 날리고 여기 와서 걸었지. 아, 난 왜 진짜 안 되는 거지? 맨날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너무 맨날 힘들어갖고 이게 사람이 돈을 못 벌고 이러면 위축이 계속 되거든. 아, 나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무슨 한 1억 6천? 100씩 남았어. 딱 그래도 진짜 운이 좋게도 시간이 좋아서 한 6억 6천 정도.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주식 투자, 전황 트레이더는 기법의 단순화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단순화된 하나의 기법을 꾸준히 반복한 결과 130만 원을 30억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단 하나의 투자법을 실전에 적용한 결과 명확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가 130만 원을 30억으로 불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전황 트레이더의 십수년의 내공이 담긴 그의 책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의 일봉 타점을 모두 하나하나 표시한 뒤 다시 그 타점을 한 페이지에 모아 일봉 차트 타점의 공통점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봉 차트 역시 하나하나 살피고 다시 한 페이지로 모은 뒤 15분봉 타점의 공통점을 추출, 그리고 3분봉 차트 역시 하나하나 살피고 다시 한 페이지로 모은 뒤 3분봉 타점의 공통점을 추출, 그리고 추출된 공통 기법을 저자가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입하였더니 타점이 모두 일관되었고 타점 이후 대부분 상승하여 수익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나는 주식의 파동에서 그 추세를 믿고 흐름을 탈 뿐이다. 나의 매매는 단순함으로 매수 구역도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 모두 따라할 수 있다. 나의 단순한 매매 구역을 함께 살펴보자. 오늘은 여러분이 작은 종잣돈을 10억, 20억, 30억으로 불릴 수 있도록 전황 트레이더의 구체적 투자 루틴, 매매 방법에 특히 집중하고자 합니다. 전황 트레이더가 책에서 필살기 매매라고 밝힌 방법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투자법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핵심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 선정법을 살핀 후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지 구체적 타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실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의 근간이 되는 이 책 130만 원으로 30억을 만드는 비법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소개한 이 책 대형주 추세 추종 투자 법칙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의 투자법의 핵심, 비중 베팅. 나의 경우 130만 원을 큰 돈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바로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대상으로 비중 매매하는 것이다. 변동성이 작은 종목을 고르는 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목 선정 꿀팁 첫 번째, 시황, 돈의 흐름. 시황을 정량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시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수 주체를 보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을 돈의 흐름이라고도 한다.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일관성 있게 매매해주는 주체는 기관이다. 기관이라 함은 투신, 연기금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6개월 이상의 큰 흐름에서 주식을 매수한다. 사모펀드나 금융투자는 주로 단기적인 흐름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했다면 결국 주식을 매수해주는 주체를 관찰하려고 할 때 작은 실마리가 풀린다. 그들이 현재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수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띠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한번 매수하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들의 매매 동향을 확인한다면 시황, 즉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수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는 창이 무엇인지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키움증권 0763 기관 외국인 연속 매매 현황창이었습니다. 해당 창으로 코스피, 코스닥, 업종, 종목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기간 설정은 최근 일, 3일, 5일, 10일, 20, 60, 90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적 순 매수 금액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기간별로 그리고 각 수급 주체별로 얼만큼 많이 매수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해당 창에서 코스피 그리고 종목 그리고 60일로 놓고요. 조회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기관이 60일 동안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을 찾으려면 여기 부분을 클릭해 주는 겁니다. 자, 60일 동안 가장 많이 누적 매수한 종목은 바로 SK스퀘어,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순으로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카카오, LG화학, 한국전력 순으로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누적 순매수 가장 많이 한 종목 역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현대로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순으로 많이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관이 최근에 연속 순매수한 종목 역시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가장 연속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60일 동안 가장 연속 많이 매수한 종목은 LS 일렉트릭, 하이브, 대한전선 순이었고요. 외국인이 가장 연속으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LS, LG, 유플러스, 이수, 페타시스 등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연속 순매수를 했던 종목은 LS, S51, 하이브, 이수, 페타시스 등의 순으로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30일이나 20일 순으로 살펴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짧은 기간 순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내가 중장기 매매를 주력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20일이나 60일, 90일 이런 순으로 놓고 보시면 시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종목 선정 꿀팁 두 번째, 상보 강도. 저자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50개를 매일 체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도 어떤 종목을 집중 매매 대상으로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저자만의 디테일이 있을 것인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50개를 골랐을 때 어떤 종목은 다음날 크게 상승하는 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관이 매수하면서도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해답을 많은 사람이 보는 상한가나 상승률이 높은 종목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통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 누구나 관심을 두고 지켜본다. 내 주변의 여러 트레이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상대 강도,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상대 강도라는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섹터별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바로 상대 강도가 좋은 섹터인 것이다. 나는 당일 거래대금 35등 안, 주가 상승률 100등 안, 시가총액 3조 이상의 종목을 대상으로 일단 종목을 발굴한다. 시장 전체에서 거래대금 35등 아니라면 유동성이나 상대 강도가 높은 종목이라는 뜻이다. 또한 시가총액 3조 이상이라면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다. 종목 선정 꿀팁 세 번째, 재료 확인. 종목이 선정되었다면 재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재료는 실제로 숫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체적 일정이 나와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숫자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이다. 그리고 재료까지 확인된, 즉 공부가 된 종목이라면 당일 뉴스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돌파 등의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일련의 종목 선정 과정을 거친 적이 없는 종목이 갑자기 상승세가 나온다면 그런 종목은 아무리 강한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자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게 보는 재료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가 붙은 섹터, 다음으로는 국내 시장 이슈로 상승한 섹터, 마지막이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관심받는 섹터로 매매할 경우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도 대기 매수자가 많아 타 종목에 비해 손실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종목 선정 꿀팁 네 번째, 차트의 위치 확인. 앞서 설명한 60, 120, 이평선의 위치이다. 60일선과 120일선이 정배열일 때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 반대로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하향 추세로 접어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형주의 경우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연속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보통 6개월 정도 이어지지만 구체적인 개월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해야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떤 복잡한 마법 같은 기법이나 공식보다 이처럼 간단한 것을 먼저 이해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종목의 추세 파악은 정말 간단한 작업이다. 하지만 결코 가벼이 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 60일, 120일 선이 역배열인 주식은 아무리 좋은 이슈, 재료가 있어도 매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차트 매매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기법 또한 많다. 하지만 전황이 바라보는 차트는 아주 단순한 논리다. 60일 선과 120일 선이 정배열되는 시점과 추세, 이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종목 선정 꿀팁 다섯 번째, 타인의 관점 비교. 나의 경우 좋아 보이는 종목을 주변인들에게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다. 설득당하지 않는 성향의 지인이라면 더 좋다.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분석한 방향이 옳다는 뜻에 더 가깝다. 자, 여기까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선정이 되었다면 장 시작 후 실행 과정, 구체적인 매매 과정 설명이 이어집니다. 7. 장 시작 후 실행 과정. 첫째, 키움증권 HTS의 0783 투자자별 매매 동향창에서 당일 추이 탭을 선택, 당일 지수 상황을 파악한다. 먼저 선물 탭으로 들어가 외국인이 코스닥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지 반대로 매도하고 있는지 방향을 판단한다. 보통 외국인이 큰 금액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향성이 매수의 방향일 때 매매하기를 권한다. 투자자별 순매수는 1분 단위로 표시되므로 지금 매매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한결같다. 대체로 개인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를 해야 지수가 오른다. 반대로 지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대량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지수 방어를 위해 기관이 사주는 경향도 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나도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지수의 수급을 보고 베팅할지 멈춰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 또한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둘째, 해외 및 우리나라 이슈를 체크한다.
관세 이슈나 전쟁, 재난 등의 이슈 등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매매를 자제하는 편이다. 물론 이런 혼란 장세 속에서도 신라 섬유 등과 같은 품절주 매매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경우 호흡이 빠른 트레이딩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지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이나 육아에 집중하는 편이다. 1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전업 투자자로 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다.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오늘이나 내일의 수익만 쫓다가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갈 수 있다. 조급하고 욕심내는 것은 나와 가족이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길임을 명심하자. 셋째, 관찰 후 베팅을 시작한다. 당일 지수 상황이나 시장 트렌드가 파악되었다면 관심 종목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나는 보통 내가 관찰한 종목이 지수 상황과 시장 트렌드에 맞고 아주 나쁘지 않다면 베팅하는 편이다. 저자는 준비된 상태에서 자신의 트레이딩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날이라면 일단 베팅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의 트레이딩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일련의 절차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종목이 발굴되면 당일 시장 상황, 방향성을 체크한 다음에 내가 정한 종목을 오늘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고 결정이 되었다면 뒤에서 설명이 된 매매 타점 역시나 같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계속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루틴과 시스템이 계속 매일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간다 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130만 원을 30억으로 불린 것이고 이것이 체계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베팅하면 손실이 날까 겁이 나고 수익이 날까 어떤 희열감이 들고 감정의 요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베팅하는 순간 손실이 날 것 같아도 혹은 수익이 날 것 같아도 상관없이 결과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상관없이 일단 시스템대로 일단 그 루틴대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트레이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자가 매매를 실행하는 과정이 담긴 책의 186페이지 시나리오 트레이딩 부분은 여러분들 꼭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 매매 타점. 전학님은 자신의 매매 타점을 예시와 함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도 몇 번을 읽고 있지만 해당 부분은 여러 번 읽어볼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저자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심층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자의 이야기에 일단 먼저 집중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들려드린 후에 차트로 다시 하나하나 찝어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쭉 저자의 어떤 흐름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한번 살펴보며 전황의 매매법을 곱씹어보자. 어떤 흐름 속에 있을 때 종목을 잡아내고 매수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딩 해보면 좋겠다. 당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는 완벽한 정배열 종목이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섹터였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매일 단봉으로도 1조씩 거래대금이 터진다. 이런 종목은 몇십억 원어치를 사더라도 한두 호가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당시 내가 매매했던 날은 단기 고점을 찍은 후
2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눌렸다가 다시 20일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의 날이었다. 내 경우 20일선을 이탈하면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언제 거래대금을 터뜨리며 방향을 돌릴지 잘 관찰한다. 2025년 7월 15일 오전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대금은 상위권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15분봉 차트를 보면 60선과 120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조짐은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매수세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주도주는 21선을 일시 이탈했다가도 거래대금이 실리며 재차 위로 돌릴 때 강한 반등을 보인다. 다만 당일 새로운 호재 뉴스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만약 새로운 호재 뉴스까지 동반되었다면 당일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뉴스 매매 역시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당일 3분봉 차트를 살펴보자. 앞서 말한 매수 구간을 살펴볼 차례다. 보통 주도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면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뒤에서 차트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귀로 쭉 들어주시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주도주에서는 현재 예수금 기준으로 원금 100%인 약 15억 원까지 분할 매수한다. 15억 원을 한 번에 집행하기보다는 흐름이 멈추고 쉬는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간다. 이 종목처럼 급격히 슈팅하기보다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호가가 두텁고 체결이 안정적이라 여유있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 이날도 마이너스 2% 구간을 거의 깨지 않으며 종가까지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다. 보통 종목은 오전에 슈팅을 주고 11시쯤 상승을 멈춘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주도주는 11시 무렵 크게 눌리지 않고 지지를 보이며 프로그램 매수도 잘 유지해 준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나도 11시 이후 1시간을 더 지켜보며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어떤 방향성을 띠는지 관찰한 뒤 매수 유효 구간에서 15억 원을 매수했다. 이렇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주도주는 매매가 무척 간단하며 크게 비중을 실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매매가 전황의 필살기 매매다. 두산에너빌리티 매매에서 아쉬운 점은 보통 다음날 슈팅으로 2에서 3% 정도 더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시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늘 찾아온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묵묵하게 내가 정한 틀 안에서 주고받으면 된다. 대형주는 관심을 두고 몇 달 지켜본다면 전황이 설명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확신이 생긴다. 손절매를 크게 하더라도 2% 이내이다. 수익을 볼 때는 그날은 매도하지 않고 다음날 슈팅에 파는 편이라 최소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는 분명 자신의 트레이딩 흐름 속에서 자신의 필살기 매매를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 매매가 자신의 필살기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요. 이 내용은 책의 214페이지 대형주 추세 추종 실전 매매 예시 부분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책의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달달 암기할 정도로 여러 번 읽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서 정리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저자의 필살기를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 키워드를 쭉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완벽한 정배열 종목, 세계적인 트렌드의 중심이 있는 섹터, 원전 대장주, 매일 단봉으로 1조씩 거래대금, 단기 고점을 찍은 후
2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눌렸다가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의 날, 방향을 돌리는지 잘 관찰. 오전부터 거래대금 상위권, 15분봉 차트를 보면 60선과 120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할 조짐. 조짐은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매수세로 판단. 주도주는 21선을 일시 이탈했다가도 거래대금이 실리며 재차 위로 돌릴 때 강한 반등. 당일 3분봉 차트상 보통 주도주는 고점 대비 2%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원금 100%를 쉬는 구간에서 천천히 매집, 마이너스 2% 구간을 깨지 않음. 보통 종목은 오전에 슈팅을 주고 11시쯤 상승을 멈춘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주도주는 11시 무렵 크게 눌리지 않고 지지를 보이며 프로그램 매수도 잘 유지된다는 것 기억. 나도 11시 이후 1시간을 더 지켜보며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어떤 방향성을 띠는지 관찰하고 매수 유효 구간에서 15억 원을 매수.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의 매매 기법이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추출된 키워드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걸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건 이 기법이 정말 중요한 13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그리고 10억, 30억으로 불린 필살기 매매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제가 이거 차트로 다 검증해 드릴 건데 정말 일관적이고 이게 잘 들어맞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먼저 종목은요. 세계적 트렌드 중심에 있는 종목이어야 하고요. 섹터 내에서 대장주여야 합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3조 이상 종목,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매일 거래대금이 우수해야 되고요. 자, 이런 종목이 고점을 찍고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돌파하는 날을 노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요, 복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문장을 그대로 그냥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저자의 핵심 기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돌파의 조짐, 60선과 15분 차트상 60선과 150선이 골든 크로스 되면서 정배열되는 그 조짐은요. 당일 종목의 거래대금 순위하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래대금 순위 상위창에 랭크가 되어 있으면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우가 내가 매매를 실시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시장 상황이 좋아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하는 그런 전체 시장 분위기, 그리고 선물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를 꾸준히 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당 종목, 내가 관심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순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 매매를 바로 시작한다. 엔간하면 베팅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다 갖춰지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하나 조건값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3분봉 차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오전에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 보통 11시 무렵이 되면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을 노린다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걸로 다시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전제가 있습니다. 주도주, 대형주의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2% 그 이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전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2%의 하락에 바닥권에서 매집을 실시하고 그 바닥권을 이탈하면 매도한다라는 명확한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뒤에서 제가 설명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고점 대비 2% 하락의 박스권 저점에서 매집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매수한 지점에서 2% 손실 나면 이상 신호로 보고 바로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법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수익 확률이 꽤 높은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지 않죠. 다음날 슈팅 구간. 자, 슈팅 구간이 무엇일까라고도 궁금해 하실 텐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저자는 5에서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다시 정리해보면 뭔가 또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의 매매는 일봉상 눌림 자리에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 날을 공략하는데 그 3분봉상 눌림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 확인하면서 매집하는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 정리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저자의 또 다른 실전 매매 예시를 들어보시면 또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다음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제가 차트로 저자의 기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실전 매매 예시. 전항의 대형주 추세 추종 매매는 말 그대로 큰 흐름을 타는 강한 섹터의 대형주를 지속적으로 매매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항의 종목 선정 방식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섹터에서 재료와 이슈, 상대 강도, 유동성,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찾기에 연중 관심 종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조건이 맞다면 얼마든지 매매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2025년 6월 4일 두산에너빌리티 15분봉 차트를 보자. 시간이 지나 프로그램 매수 화면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지만 15분봉상 60선과 120선이 정배열 초입 구간이 나타났다. 거래대금과 수급이 동반되며 상승한다면 매수하여 보유를 이어가 볼 만하다. 2025년 6월 4일 두산에너빌리티의 3분봉 흐름을 보자. 주가 변동성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구간에서 지지를 보인다. 당시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되며 실시간 조회 순위도 항상 상위권에 있다. 언제든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다. 이때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매수하고 기다린다. 나는 종목이 정해지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지켜본다. 15분봉상 60선과 120선이 역배열이면 매매하지 않는다. 이들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매수와 거래대금이 동반되면 그때 다시 매매한다. 나는 이 책에서 줄곧 프로그램 매수, 일봉의 위치, 15분봉상 60선과 120선의 정배열, 지속적인 유동성과 상대 강도, 그리고 주가 변동성을 강조해왔다. 위 차트는 2025년 6월 16일 두산에너빌리티의 3분봉 차트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거래하는 이유는 한번 추세를 만든 종목은 지속 관찰 및 매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3분봉 차트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고점 대비 2% 내외의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오전에 매수한 뒤 그 다음날 수익을 실현한다. 그 이후에는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의 수익을 줄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시장이 주는 수익을 온전히 취하는 데 집중한다. 이날은 운 좋게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수익률이 10%에 달했다. 많은 투자자는 이런 수익률이 급등주나 테마주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대형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싶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차트로 함께 저자의 기법을 복귀하면 더 확실히 저자의 타점에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자가 책에서 언급한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매는 2025년 7월 15일, 6월 4일, 6월 16일입니다. 먼저 각 날짜의 일봉 차트, 15분봉 차트, 3분봉 차트를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7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을 찍고 나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렸다가 횡보하는 시기였습니다. 매매 여부의 결정은 당일 거래대금, 당일 시장 상황,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 프로그램 여부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요 날이 아니라 이날 저자가 매수를 실행했던 것도 이런 기준에 이날은 부합했고 이날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같은 날 1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선은 자, 굵은색 선으로 제가 파란색 선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게 15분봉상 120선이고요. 초록색, 굵은 초록색 선이 60선입니다. 자, 15일 당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장 초반에 15분봉 차트의 상황은 이 15분봉의 캔들이 60선과 120선 위로 완전히 올라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60선과 120선이 역배열 상태입니다. 120선이 더 위로 올라와 있죠. 자, 하지만 120선을 완전히 올라탄 캔들이 이 상단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당일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고 거래대금 순위가 높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면 120선과 60선의 이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배열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장 초반에는 역배열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정배열로 이제 바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그날이 전황 트레이더가 매매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당일 3분봉 차트입니다. 저자는요, 보통 주도주의 경우 9시에서, 여기가 9시죠. 9시에서 11시 사이까지 상승세가 일단 나오고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고점을 형성한 뒤 지지받는 구간이 보통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지받는 구간에서 보이는 특징은 이 고점 대비해서 2% 이내의 하락세를 연출한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고점 대비 2% 하락의 저점 구간 또는 2%까지 굳이 하락이 나오지 않아도 2% 이하로 하락이 나와도 지지받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매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 매수세는 계속 순매수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11시입니다, 여러분들. 11시 이전에 고점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이 낙폭을 보는 거죠. 낙폭을 봤더니 2% 이내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을 그리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내가 이 저점, 박스권의 저점에서 나는 매집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11시까지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격이 좁은 구간에서 계속 버틴다라고 하면 이런 지점에서 15억 이상 비중 베팅이 들어간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평단에서 2%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그러면 매도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매집하는 경우에 계좌 전체의 금액을 모두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풀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다음날 5% 또는 10% 수익을 목표로 매도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6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차트입니다. 요 날입니다. 완전히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날 매매했던 것 역시 당일 시장 상황이 좋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 초반 거래대금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저자가 어디에서 매매했는지 말이죠. 자, 일단 해당 일에 15분봉 차트를 보면 이미 60선과 120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15분봉상 거래량, 장 초반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특이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분봉 차트입니다.
이날은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뒤 하락이 나왔는데 요게 여러분들 2% 내외의 하락이었다라는 거죠. 자, 저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도주의 경우 고점 대비 2% 하락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2% 하락이 나오면 그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강력한 매집을 실행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날에도 당일 시장 상황, 거래대금,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함께 살펴봤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저자의 매수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추세 추종자들의 매수 타점이죠. 자, 그리고 저자는 다음날 수익을 매도했습니다. 자, 슈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슈팅이 어떤 슈팅이냐라고 하면 대체 거래소 시간에서 장 초반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그 상승세에서 3% 또는 5%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뽑으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차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저자는 이날의 매매로 8천만 원의 수익을 낸 것을 책으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25년 6월 4일의 일봉 차트입니다. 역시 일봉 차트는 이미 완전히 정배열이고요. 이날의 타점은 11선 가까이 눌림 후 반등이 나오는 지점을 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자의 기법의 공통점이 눈에 보일 겁니다. 15분봉 차트상 장 초반 첫 번째 15분봉이 120선에 완전히 몸통이 완전히 올라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120선과 60선은 정배열 상태가 아닙니다. 역배열 상태예요. 하지만 120선과 60선의 이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역시 당일 시장 상황, 거래대금 순위, 프로그램 매수세가 좋다면 저자는 이게 곧 정배열이 될 거야. 그러면 장 초반에 찍은 고점 대비 2% 하락의 바닥에서 나는 매집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나의 매매 기법이 완성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3분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역시나 저자가 예상한 대로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이 나오는데 그 하락이 2% 내외였다라는 거죠. 그 하락의 바닥권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저점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2% 손실이 나왔을 때 시원하게 미련 없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매수가 저점 영역에서 비중 매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죠. 다음날 매도하는 겁니다. 다음날 대체거래소에서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그 강한 상승세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점점 저자의 타점, 기법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자, 이제 다음 정리를 보시면 활용 정점으로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 전황 타점 한눈에 정리. 자, 이제 여러분들 전황 트레이더가 매매한 날의 일봉 차트를 제가 모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요 차트고요. 15일, 6월 16일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6월 4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통점 찾으셨나요? 자, 이제 이 차트를 제가 한 페이지에 모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한 타점 그리고 그의 기법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일봉 차트의 공통점은요. 바로 20일, 10일, 5일 이동평균선 근처의 눌림 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캔들이 완성이 된 캔들을 보여드려서 그렇지 전황 트레이더가 매매할 때의 일봉 차트의 위치는요. 아마 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제가 요렇게 가릴게요. 자, 일봉의 위치는 요렇게 됐을 겁니다. 요렇게 21선 아래에 있죠. 하지만 21선 아래에 있지만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 오늘 시장 상황도 좋고 해당 거래대금도 좋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좋으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가정으로 요 위치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상승이 나올 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죠.
눌렸을 때 연속 음봉으로 눌린 다음에 시장 상황이 받치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날 매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날은 어땠을까요? 여기 캔들 위치가 여기였을 겁니다. 완성되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 요 위치에서 매매를 실행했을 거예요. 요 날이 어떤 날인가요? 11선까지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세가 나오는 그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이날 매매를 실행했던 이유도 당일 시장 상황, 거래대금, 프로그램 매수세 상황이 좋았다라는 거죠. 자, 요 날은 어떤가요? 요 날도요. 여기에서 매수했을 거예요. 일봉 위치가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완성됐기 때문에 5일선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5일 이동평균선 살짝 위에 위치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전날의 음봉 캔들 이후로 지금 현재 눌렸다라는 거죠. 5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렸다라는 겁니다. 전황 트레이더는요. 일봉 차트 위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눌렸을 때 이동평균선 20일 또는 10일 또는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크지 않은 일봉 위치 자리, 즉 눌림목 자리에서 매매를 실행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15분봉 차트를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차트, 요 차트, 요 차트입니다. 어떠신가요? 찾으셨나요? 자, 이제 제가 한 페이지에 몰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공통점 말씀드릴게요. 장 초반, 그러니까 9시 부근이죠. 캔들 전체가 120선 위에 완전히 올라타 있다라는 겁니다.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통, 15분 봉상 캔들의 몸통 전체가 완전히 120선 위에 올라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 초반에 120선과 60선의 위치는 역배열이거나 아니면 정배열, 역배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캔들이 완전히 120선 위로 올라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장 초반에 좋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5분 봉상 캔들의 흐름이 음봉이었다라고 하면 매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60선과 120선의 이 관계가 굉장히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역배열이었거나 그러면 또 매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조건값에 부합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런 조건값에 부합하는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일봉 차트상 20일, 10일, 5일 근처에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 모양이 나오면 하고 요 모양이 안 나오면 안 한다. 요게 명확하게 알고리즘, 시스템적으로 짜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분봉 차트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 공통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차트, 요 차트, 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자, 하나로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3분봉 차트의 공통점은요. 고점 대비 2% 하락에 바닥에서 비중 매집을 한다는 것이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타점 보세요. 타점 보시면 거기에 어떤 선이 위치하고 있냐라고 하면 3분봉상 20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0선이 아래에서 우상향하고 있죠. 다 우상향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분봉상 60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캔들이 그 위에 위치하고 있고 고점 찍고 하락의 바닥에서 어느 선이 버티고 있느냐? 20선이 버티고 있다. 이런 중요한 공통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 차트 여기 보시면 주황색 선 보이시죠? 요게 20선입니다. 지금 저자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의 바닥에 20선이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고점 찍고 하락의 바닥에 20선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 20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봉상 이동평균선 근처에 캔들이 위치할 때 매수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눌렸을 때
캔들이 그 짧은 캔들이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왔을 때 눌렸다라는 의미는 그 전날에 음봉이 나왔거나 아니면 연속 하락이 나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연속 양봉에서는 매매를 안 한다, 조심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해본다,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전황 트레이더님의 기법의 핵심이 바로 이런 어떤 60선과 15분봉 차트상 60선과 120선의 정배열 초입 자리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 연속 양봉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자리에서 요 모양이 나와요. 계속 상승하는, 양봉으로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겠죠. 물론 전황 트레이더님의 책을 보면 완전 정배열, 15분봉 차트상 완전 정배열인 그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셨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책의 흐름을 봤을 때는 눌림목 자리를 좀 더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매매에 자신의 필살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게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점을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책을 꼼꼼히 읽으시고 오늘 영상까지 꼼꼼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면 제가 다음 차트를 딱 보여드리자마자 언제 저자가 매매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이 차트를 보여봐 드릴게요. 자, 전황 트레이더님은 어느 날 어느 캔들에서 매매를 실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런 날에 아마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매매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언제죠? 요렇게 음봉 캔들이 2개 나오고 장 초반에 11선까지 눌렸는데 그날 시장 상황도 괜찮고 프로그램 매수 유입도 괜찮다라고 하면 요날 15분봉 차트 보고 3분봉 차트 보면서 매매하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윗꼬리 부분에서 슈팅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음봉 나올 때는 이미 15분봉 차트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역배열로 아마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아예 매매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는 거죠. 자, 근데 요 날이죠, 요 날. 5일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도 괜찮고 거래대금도 괜찮고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도 괜찮고 15분봉도 괜찮다라고 하면 3분봉에서 타점 잡고 들어가고 요날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그 다음날 갭상승 또는 윗꼬리에서 매도, 요런 날도 5일선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매매를 할 수 있었겠지만 요 캔들이 또 의외로 뒤에서 15분봉하고 3분봉 보여드릴 건데 타점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렸다가 상승이 나오는 요런 지점을 노리시지 않았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날입니다. 요 날. 계속 음봉으로 맞고 떨어지다가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매, 요 날 매매, 그리고 음봉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오는 그날 매매. 요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캔들에서의 15분봉과 3분봉을 보여봐 드릴 건데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날의 15분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15분봉상 120선과 60선이 아직은 정배열되어 있지 않지만 장 초반 캔들이 완전히 120선 위로 이 몸통 자체가 다 올라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매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드시겠죠. 자, 장 초반 고점 찍고 하락이 나올 때 어디죠? 20선. 3분봉상 20선 근처에서 2% 내외로 눌리고 나서 저점 형성할 때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매를 실행하신 걸로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날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완전히 여기도 아직까지는 120선과 60선이 정배열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격이 좁고 지금 15분봉상 장 초반 캔들이 120선 위로 완전히 올라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매매하셨구나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3분봉 차트를 보여봐 드리면 고점을 찍고 나서 2% 저점의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실행했고 이때 당시에 3분봉상 20선은 캔들과 맞물려 있고 60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그
여건에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은 제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날이죠. 왜 애매했냐면 계속 양봉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마찬가지. 계속 양봉이 나오면 60선, 15분 봉상 60선과 120선은 이미 정배열입니다. 장 초반에 지금 보시면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자, 여기서는 눌리지가 않아요. 계속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3분봉 차트로 봐도 고점 찍고 지금 2% 하락의 바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선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 매집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날에는 아마 본절 컷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날은 손실 내지 않고 본절로 마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도 마찬가지죠. 15분 봉상 120선과 60선은 아직 역배열입니다. 하지만 장초반 캔들은 완전히 120선 위로 올라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어디에서 매매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상승이 나올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눌렸을 때, 자,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2% 내외로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60선, 3분 봉상 60선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다음날 슈팅에 매도한다. 저자의 기법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도 타점이 살짝 애매하죠. 왜냐하면 음봉으로 살짝 눌렸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그 와중이거든요. 이런 날은 조금 타점이 애매할 수 있어요. 물론 전황 트레이더님은 이런 날에도 매매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오늘 책에 나온 그 필살기 매매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타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요날 15분 봉상 60선과 120선은 이미 정배열이고요. 캔들은 완전히 위에 올라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20선이 될 수 있어요. 3분 봉사 20선 근처에 눌려있고 고점 대비 하락이 2% 내외다 라고 하면 그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실행하는 거죠. 일단 해보는 겁니다. 내 조건에 엔간히 부합한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이날도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전황 트레이더의 기법이 딱딱 들어맞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와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벌써 보시면서 야, 이거 진짜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책을 꼭 다시 읽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자의 15년 내용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기법을 제대로 벤치마킹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책을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시간이 안 될 때는 영상으로라도 다시 돌려보면서 저자의 기법을 숙달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보고 실전으로 경험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시키고 체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저자의 타점을 면밀히 분석을 했지만 저자의 15년 내공을 담아내기에는 아마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의 15년 내공이 담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타점을 분석해보는 오늘 시간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며 오늘 영상으로 영감을 얻으시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일 것입니다. 책을 다시 읽어보실 때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타점을 결정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결정하는지 등을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분명 읽을 때마다 새로운 저자의 깊은 관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다음 영상도 이 책을 다뤄보고 싶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다시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분석하시는 재미 역시 쏠쏠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책은 오늘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엠믹스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을 아시나요? 엠믹스는 JYP 소속으로 멤버 전원이 안무를 하며 라이브를 수월하게 할 정도로 실력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성 부족이라는 평가 속에 오랜 기간 빛을 보지 못했죠.
보통 여자 아이돌 그룹이 일정 기간 1위를 하지 못하면 해체 수순을 밟거나 기억 속에 잊히는 그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엠믹스가 그런 경우가 될 뻔했죠. 하지만 얼마 전 엠믹스는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신곡으로 지상파 3관왕을 차지합니다. 멜론 차트에서도 1위를 달성하는 쾌거까지 거둡니다. 엠믹스가 데뷔한 지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때 엠믹스의 멤버인 오해원님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쁘네 같은 말보다는 아유 진짜 똘똘하다 이런 말을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내 입으로 내가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될 거예요. 나는 말을 내뱉기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사실. 내가 바라보는 그 TV 속 아이돌 언니 오빠들은 너무너무 반짝이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게 무슨 가수야? 라고 생각했던 오해원님.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었고 그렇게 만대1의 경쟁률의 오디션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시작이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순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학님의 이야기. 130만원으로 30억을 번 스토리를 보면 와 나도 저렇게는 되고 싶은데 하지만 나 같은 게 나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10억, 30억, 100억을 벌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꿈입니다. 최연소 옥관 문화훈장을 수여한 GD님 역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일 좋은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오해원, 이재, GD 모두 꿈을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전학님 역시 꿈을 쫓은 사람이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분명 꿈이 있고 그 꿈을 쫓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은 주식 투자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이고 그 꿈을 쫓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꿈을 현실로 이뤄내실 것이라고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도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정진해 나가신다면 그리고 관세음 보살처럼 입 밖으로 나의 목표를 말하고 꿈을 쫓는다면 그 꿈은 분명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